우유 사무관 돋는데 이러다 크게 터진다. 물가 이야기입니다. 우유 사무관 이러니까 딱 느껴지시는 게 품목마다 공무원들을 담당제를 만들어서 그 품목이 물가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것, 이거 이명박 대통령식 물가 관리거든요. MB식 물가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담당관을 정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계속 막아왔습니다. 계속 막아왔어요. 그런데 이러다 크게 터진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아니 물가를 올라가는 것을 잡는데 그것도 공무원 담당제를 해서 잡는데 이러다 크게 터진다. 뭐가 도대체 크게 터진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크게 터지는지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우유 사무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 새 우유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아니 담당제를 해서 물가 관리를 하는데 그 물가가 한 달 사이에 0.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가 관리가 된다는 뜻인가요? 기업이 공무원을 겁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절대로 말입니다. 기업은 공무원을 겁냅니다. 절대로. 공무원이 무섭거든요. 한번 제재를 가하면 그 제재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업인들은 공무원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물가가 올라갔다. 우유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유가. 왜 올라갈까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물가를 올려야 산다는 뜻입니다. 물가를 안 올리면 못 산다는 뜻이에요. 사실 낙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도 우유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아니 외국 우유는 이렇게 오르지 않는데 왜 대한민국의 우유만 이렇게 오르느냐. 이제는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한 멸균 우유 사 먹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 낙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참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건비를 워낙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요. 또 말입니다. 이게 사료값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료값도. 사료값이 많으니까요. 산에 가서 풀을 베다가 말려서 건초로 만들어 놨다가 이게 판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료값 감당이 안 돼. 우유 짜는 것도 사람이 없어서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도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처참한지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급선무로 윤석열 정부가 고쳐야 될 것이 주 52시간제도 52시간제지만요. 최저임금 지금 사실상 실업급여가 더 높잖아요. 6개월 일하고 4개월 일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1년 내내 일하던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제는 1년 내내 일하는 사람이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6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가 없어졌어요. 인력이. 이거는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없다는 거 인력이. 그래서 기업의 비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만큼 낙농가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값이 올라가요. 공무원을 겁내지 않을 만큼. 실제로 우유값이 14점 아이스크림 값이 보면 제가 이게 틀렸네요. 그죠? 14.3%에서 15.9%까지 올라갔거든요. 14.3%에서 한 달 사이에
예, 14.4%에서 15.9%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심각하다. 1.6%포인트가 올라갔네요. 예. 아이스크림도 15.2%에서 15.6%, 0.4%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설탕은 보세요, 설탕. 설탕은요, 17.4%에서 19.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유 사무관을 둬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커피 사무관을 둬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 13.3%가 11.6%가 됐으니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설탕이죠. 설탕은 전 세계적으로 설탕 가격이 지금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 이것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공식품이 다 올라갑니다. 가공식품 하면 물가표에 조사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73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73개 품목 중에 말입니다.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간 게 무려 20개예요. 20개. 굉장히 많죠. 예,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소금이 21.3%가 올랐고요. 전년 대비입니다. 참기름이 20.8%가 올랐고요. 설탕이나 파스타가 지금 19.1%가 올랐고요. 당면도 18.1%, 우유는 15.9%가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도 우유 같은 경우는 1.6%포인트가 오를 정도니 이게 물가사무관을 둬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공무원들을 물가 담당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만약에 임명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명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최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올리고자 했던 것을 결국은 올릴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공무원 급을 내면서 최소한만 올렸다면 나중에는요. 결국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러다 크게 터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은 것도 그거예요. 우유사무관을 두듯이 공무원을 물가 담당관으로 임명을 해서 관리하는데도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요. 결국은요. 예, 결국은 이게 공무원의 담당이 끝나거나 혹은 시장이 평상시 체제로 돌아온다면 물가는 폭등한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전망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크게 터진단 말이 저는 쉽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화량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통화량이 말입니다. 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통화량이 늘어나면 실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통화량이 우리나라는 지금 안 줄어요. 그래서 이 통화량의 문제가 앞으로 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게다가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 때문에 어떤 식이든 돈은 뿌려질 겁니다. 예, 돈은 뿌려질 거예요. 통화량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역대 최대인데 3,847조 6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2016년만 하더라도 2,342조 6천억 원이에요. 전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의 물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결국은요. 담당관을 물가 관리를 하라고 공무원에게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가 관리가 안 되는 판에 이게 평시체제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돈을 계속 풀고 그것이 통화량의 어떤 증가를 이어져서 가치가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가 안 떨어집니다. 내년 4월 이후에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년 4월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당이 과반을 확보 못한다. 예, 야당이 지금처럼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경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 야당의 경제 정책을 많이 수용해 줘야 되거든요. 야당의 경제 정책을. 그 야당의 경제 정책이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돈풀기 정책이 많아요. 근데 그 돈풀기 정책이 또 합세를 하면 예,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은 더 늘어날 거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가 조심하시자고요. 물가 시위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